일단 우리나라 한국세법에 의하면 획기적인 상속세 절세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거고, 그 차선에는 결과적으로는 가 있다라는 거죠. 젊은 나이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 60이 넘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재산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충분히 쓰고 그리고 물려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경섭입니다. 이제 드디어 상속세가 정말 초부자들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중산층도 내는 세금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관심이 많아진 것이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전에는 말 그대로 5억,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질비했다면, 지금은 이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제 5억, 10억 원을 훨씬 넘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상속세 과세권에 들어왔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젠 중산층도 이제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관심이 많아진 거고, 참고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최소 10억까지 상속세가 없거든요. 근데 15억짜리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는 것이고, 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를 과세될 수밖에 없고, 5억 원 넘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속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아파트 등을 이제 물려받고 나중에 팔게 될 때 이 취득가액을 뭘로 잡을 거냐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상속세를 안 낸다 하더라도 양도세까지 감안한다면 상속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개정안이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유산취득세 관련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논의만 되고 있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모든 체계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발표되면 그것에 대한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자녀공제 인상안이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씩 해주는 것을 5억 원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때 자녀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은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괄공제 인상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5억 정도였는데 10억으로 늘린다는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소 5억 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또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상속세율 인하 방안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억까지 10%가 적용됐던 게 2억까지 10%가 적용되고, 10억 초과가 아예 40%로 일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상속세 개정안은 이 부자감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공짜로 받는 것이고,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받는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내는 세금인 거고,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를 했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 거고요. 상속세는 전체 유산 총액에 대해서 매기는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세율은 현재 동일하거든요. 동일하지만 어떤 과세 대상, 전체냐 부분이냐, 그리고 공제 금액이, 그러니까 상속세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있는가 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공제 금액이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 원, 성인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한테 증여할 때는 1천만 원, 이런 공제 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타 친족이라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위 며느리도 기타 친족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사촌 형제, 여기도 기타 친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큰아버지, 이런 것도 다 기타 친족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과세 대상이나 공제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율은 현재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란 건 뭐냐면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과세 표준이 1억일 때는 10%가 적용되고요. 자, 그리고 1억 원을 넘는 5억 원까지 5억 원까지는 20%, 또 5억 원을 넘는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을 넘는 30억까지는 4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면 5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억 원의 아파트를 이제 물려받게 되면 먼저 이 아파트를 사실은 15억 원이라고 딱 답을 줬으니까 이게 계산이 그냥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나 15억 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아마도 감정평가로 지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면 감정평가는 한 군데만 받아도 되고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두 군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딱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일단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미적용하고 장례비용 1,000만 원을 적용하고 그리고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유고가 발생된다면 8,536만 원입니다. 여기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러니까 금융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10억 원의 아파트만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미적용, 장례비용 1,000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유고했다면 8,536만 원인데 이에 반해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2억 2,989만 원입니다. 2억 2,989만 원. 그렇다면 15억짜리 물려받았는데 자녀들이 이 세금 2억 2,900만 원 낸다면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세금은 이제 상속세는 현재 10년간 11회로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에 부담하는 그 부담액은 적을 수 있지만 11회로 나누면 약 한 2억 2,900 낸다면 11회 한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근로자들이 연 2천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애들 키우면 사실상 저축액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플래닝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고 상속시킬 거냐, 그 다음에 상속받고 매각할 거냐에서 플래닝에서 최근에 제가 어떤 상속 플래닝을 해봤는데 상속을 받고 매각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매각을 하면 양도세를 다 내잖아요. 결과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 플래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결국은 매각하고 상속받는 것보다는 상속받고 매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상속세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상속 금액보다 더 많이 판 거. 예를 들면 뭐 15억에 물려받았는데 예를 들면 17억에 팔았다. 그럼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돌아가신 앞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세금만 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야 금방 쉽게 팔리지만 예를 들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이게 팔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세금만 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관점으로 너무 그 어떤 결정을 그냥 내려버리면 나중에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내려고 하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경기 침체 하에서는 잘 안 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강남권의 요즘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정말 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금 약간 유리한 관점이 있는데 너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유동성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는 근본적인 이런 관점을 보고 싶거든요. 자, 사람들은 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느냐.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중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끼고 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중과세를 매기면 말이 되느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줘야 우리 경제가 또는 사회가 굉장히 발전해 가는데 그거를 강압하면 다 쓰는데 바쁘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거냐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물려주고 싶은 이 마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예 과세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과세는 할 필요는 있겠죠. 두 번째,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캐나다, 호주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공제금액도 꽤 커요. 그렇다면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세금이 굉장히 고세율이거든요. 고부담이고. 그렇다면 타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전증여는 일반적으로 절세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한국세법에 의하면 획기적인 상속세 절세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거고, 그 차선에는 결과적으로는 사전증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전증여도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증여는 10년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년마다 합산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쪼개서 과세하면 이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당연히 이 세금이 절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해서 세금이 절세되는 거고, 자, 이어서 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산되는 게 사전증여가 합산이 되는데, 상속인한테 증여한 거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건 합산이 되고, 상속인 이해자, 그러니까 며느리 사이 손자녀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다 상속세 합산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증여한 것들은 상속세 합산이 되지 않으로써 당연히 상속세 절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년마다 증여하고 돌아가시기 10년 또는 5년 전에 증여하라, 이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자녀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며느리 사이 손자녀한테 증여함으로써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한테 증여함으로써 절세가 되고, 이왕이면 이제 증여할 때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함으로써 이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여할 때 이왕이면 뭐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매각이 용이한 것들 위주로 증여한다면 이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세도 기본 같이 따라가서 절세가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최악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너무 세금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물려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여유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 나머지를 물려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쓰고 물려줘라,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세금만으로 바라봤을 때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매각에 대해서 결국은 양도세를 내고 충분히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상속을 물려준다면 상속세 또 내는 거잖아요. 약간의 이중과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쓴다고 하는데 노년이 되면 이 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 고객들, 저도 상속세 많이 하는데 제 고객들이 70세 넘어서 80세 넘어서 또는 90세 넘어서 오시거든요.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사전증여도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저조차도 상속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에 젊은 나이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빨리 시작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자, 60이 넘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재산과 함께 이제 같이 갔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충분히 쓰고 그리고 물려줄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또는 철학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